자, 416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라고 하네요. 이 부등식이 뭐가 됩니까? 절대 부등식이죠. 절대 부등식. 그러면 이 말은 이 부등식, 이 좌변에 있는 이 함수가 우변에 있는 y꼴 0, 즉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x축과 같아도 된다는 뜻이죠. 저 x축이 여기 있을 때, 자, 이 좌변에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 x축 위쪽에만 이렇게 존재를 하든지 이 x축과 같아도 된다는 말은 어떻게 이렇게 x축과 만나도 되는 거죠. 즉 접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부등식 문제도 항상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문제 푼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비록 절대 부등식 문제이지만 이 그래프 자체를 우리가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2의 x제곱이 중복이 되는 형태죠. 따라서 얘를 일단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의 x제곱을 우리가 t로 치환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t는 항상 양수가 되죠. 그럼 이 좌변은 앞에 부분은 t제곱이 되고 얘가 k 곱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2가 되니까 바로 2kt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kt가 되고 상수는 플러스 9가 되면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복잡한 식이 함수 그래프가 무슨 식으로 바뀌었나요? 치환을 하니까 2차 식으로 바뀌었죠. 즉 2차 함수가 되니까 우리는 이 2차 함수를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을 하지만 얘를 치환을 해줬기 때문에 그 x 자리에는 모든 실수가 들어가지만 t에 관한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t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됩니까? 기수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치환을 한 다음에는 모든 실수 x가 아니고 x는 모든 실수이지만 바로 t는 어디에서 양수 범위에서만 이 2차 부등식이 무엇이 되면 된다? 최대가 되면 되는 것이 뭡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만족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등식에 뭐가 걸려있죠? 조건이 걸려있죠. 선생님이 이런 것을 1학년 때 조건이 있는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조건이 있는 부등식이라고 했습니다. 1학년 때. 자, 이런 문제는 무엇으로 푼다? 반드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식을 그냥 풀 수가 없잖아요. K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되겠나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좌변에 있는 걸 y로 놓으면 y 꼴 t의 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9라는 이 2차 함수가 우변에 있는 y 꼴 0, 즉 x축보다 어떻게 위쪽에 있든지 또는 접하든지 이 경우를 만족해주면 되죠. 그런데 모든 실수가 아니고 어느 범위에서 바로 t가 0보다 큰 양수 범위에서만 그렇게 만족해주면 된다는 거죠. t가 0보다 적은 음수 부분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양수 부분에서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이 2차 함수를 그릴 때는 반드시 뭘 먼저 씁니다. 대칭축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럼 대칭축은 여기서 x 이꼴이 아니라 t 이꼴이 되겠죠. 즉 x축이 이제 t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k가 되죠. 그죠? t의 개수가 마이너스 2k니까.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2가 약분하면 자 t는 k가 되어서 대칭축이 바로 뭐가 된다? k가 되는 거예요. 이 대칭축이 문자로 나오죠. 그죠? 요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요 대칭축 t가 바로 t 이꼴 k가 되는 요는
대칭축이 문자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것은 실수 전체에서 t라는 문자에 실수 전체에서 이 그래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이 t가 0이라는 부분이 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요 대칭축 t 이퀄 k가 즉 이 k가 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분류해서 t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어 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바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분류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k가 0보다 클 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0보다 클 때. 자,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있을 건데 여기 대칭축이 바로 뭐가 됩니까? t 이퀄 k가 됩니다. t 이퀄 k가 되는데 그러면 k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여기에 t가 0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범위는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어? 이 0에서 출발하는데 0은 이 꼴이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그래프는 여기에서 어디까지? 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 그래프가. 되나요? 따라서 이쪽 그래프는 필요가 없죠. 그럼 이 그래프가 바로 이 x축보다 위쪽에 있든지 접하든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나요?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으려면 이 바로 x축이 여기에 x축이 있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은 x축이 아니고 무슨 축이라고 해야 됩니까? t축이라고 해야 되겠죠. t축이 여기 있어 버리면 그죠? t축이 여기 있어 버리면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것을 t축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t축보다 바로 위쪽에 있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요 바로 최소값이 얼마 되겠습니까? 최소값이 바로 꼭지점이 최소가 되는 거죠. 요 꼭지점에 y좌표, 즉 t에다가 k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k제곱. 맞습니까? t에다가 k 넣으면 k제곱 마이너스 여기 k 넣으면 마이너스 2k제곱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9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9가 되겠네요. 얘가 이 T축보다는 위에 있든지 바로 접하면 되니까 얘가 여기 있어도 되고 얘가 더 내려와서 이렇게 T축이 접해도 되겠죠. 따라서 얘가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되겠나요? 요 범위를 만족시켜주면 이 2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는 이 T축보다는 항상 위에 있거나 바로 뭐다?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더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죠? 알겠습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더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꼭지점의 y좌표가 0이 되어도 되고 t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양수가 되어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 바로 k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얘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항상 최고차는 양수로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2차 부등식은. 그러면 k-3과 k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 이상 K는 얼마? 바로 3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요 꼭지점이 T축보다 위에 있거나 접하려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과 3 범위에 있으면 되는데 K가 뭐죠? 0보다 큰 범위에서 야를 만족시켜 줘야 되겠죠. 따라서 정확한 정답은 바로 K는 0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다,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바로 첫 번째에 해당하는 K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요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K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가 되지만 바로 K가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음수는 될 수가 없죠. 따라서 K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이번엔 K가 음수일 경우, K가 0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될 건데요. 대칭축이 뭐라고요, 지금? 대칭축이 T 이꼴 K가 되는 거죠.
자, 대칭축이 바로 t 이꼴 k가 됩니다. 근데 k가 0보다 적죠. 즉 우리는 t가 양수에서만 체크하니까 그러면 0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되어야지 k가 0보다 작은 경우죠.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그래프는 자 t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부분은 되지 않고 그죠? 바로 요거보다 큰 쪽 그래프 바로 이쪽 그래프는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0일 때의 바로 요 함수 값이 얼마 됩니까? 0을 대입해 보면 t 자리에 0을 대입해 보면 9가 되겠죠. 여기가 y 좌표가 9가 된다는 말은 바로 t축이 어디에 존재한다? t축이 바로 여기가 9니까 t축이 여기에 존재를 하겠죠. t축이 여기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이 9는 항상 얘보다 위에 있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K가 0보다 적을 때는 T가 양수인 부분은 항상 T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죠. 항상 성립한다는 말이에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K의 범위는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K가 0일 때죠. 우리가 K가 0일 때를 안 해봤잖아요. K가 0일 때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만 했죠. 자, 그러면 이런 이차함수가 있을 때 여기 대칭축이 바로 T 이꼴 K였는데 그죠? K가 바로 뭐다? 0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만 자, T가 양수인 범위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얘가 다 되겠죠. 그러면 이쪽 부분은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근데 얘는 얘와 마찬가지로 t가 0일 때, t가 0일 때의 값이 얼마? 함수 값이 바로 9가 돼버리죠. 9가 돼버리니까 바로 x축이 어디, t축이 어디 있습니까? 얘가 9니까 t축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따라서 얘도 항상 성립합니까? 요 그래프는 이 t축보다 항상 위에 있죠. 따라서 얘도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k 이꼴 0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 풀었지만 여러분들 풀이집에 보면 이것을 두 개로 하나를 풀었죠. 이 두 번째를 그냥 무엇으로 풀었다?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세 가지로 풀느냐면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다 보면 여기 K가 0일 때는 이 크다에 붙여줘야 될지 작다에 붙여줘야 될지 여러분들이 헷갈립니다. 굳이 풀이집처럼 이걸 한꺼번에 풀지 말고 양수, 음수, 0일 때 세 부분으로 나누어 풀어주면 아, 요 두 부분이 같은 부분이구나. 같은 형태가 되니까 K가 0보다 작다와 K가 0일 때를 한꺼번에 합쳐서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굳이 멋있게 처음부터 여러분들 이걸 하나를 풀려고 하지 말고 0일 때가 여러분들 그래프를 안 그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꼴을 여기에 달아줘야 될지 여러 개에 달아줘야 될지 헷갈릴 때는 편하게 더 세분하게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K가 0보다 작을 때도 성립하고 0일 때도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1번 답에서는 0에서 3, 4인데 0보다 작을 때도 성립하고 0일 때도 성립하니까 결론적으로 K는 바로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0과 3 사이가 되는데 0보다 적은 쪽에서 성립하고 0일 때도 되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이 세 개를 분류를 했으니까 바로 오화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1번, 2번, 3번의 오화 개념적 합집합의 개념이 되니까 K가 음수일 때 모두 다 성립하고 0일 때도 성립하고 0과 3까지가 성립하니까 하나로 표현해 주면 K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문제 자체는 절대부등식이지만 이 자체의 그래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환을 했습니다.
치환을 하면 t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바로 t가 0보다 큰 조건이 있는 부등식이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양수인 범위에서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접하면 되겠죠. 그런데 또 문제가 대칭축이 뭐가 나왔다? 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칭축이 이 t가 0보다 큰 쪽에서 생각할 때 바로 0보다 작은 쪽에 있는지 0인지 0보다 큰 쪽에 있는지를 또 분리해서 풀어놓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분류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417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했죠. 그럼 얘도 또한 모든 실수에 대하여 얘가 성립하니까 이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x값을 넣어도 모든 x값을 넣어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바로 a의 범위, 즉 a의 최소값을 찾아달라 했는데 이 또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이용해야 되겠죠. 부등식은 항상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여기 0은 바로 다른 말로 x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든지 0이 되어도 되니까 바로 x축과 뭐해도 된다? 접해도 되는데 이 그래프 자체를 그릴 수가 우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식이 반복이 됩니까? 2의 2분의 x제곱이 반복이 된다는 거. 이게 보이나요? 자, 2의 여기서 2분의 x를 뭐로 치환한다? 이렇게 t로 치환합니다. 그럼 t는 양수일 거예요. 선생님, 얘가 반복이 된다고요? 여기 보세요. 2의 x 플러스 1제곱은 맞나요? 2의 x제곱 곱하기 2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맞나요? 얘는 2의 2분의 x 제곱을 제곱하면 제곱제곱 2와 2가 약분이 되어서 2의 x제곱이 된다는 걸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의 x제곱을 t로 많이 치환하는데 여기서는 2의 2분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2의 x제곱이 바로 t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요 2와 요 2를 약분하면 2의 x제곱이 된다는 걸 보일 수가 있죠. 따라서 얘가 t로 치환되니까 2t제곱이 되겠습니다. 2t제곱 되겠나요? 얘가 t이고 t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자 다음만 보세요. 2에 2분의 x 플러스 4제곱을 나비 네타이로 한다면 이렇게 2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4로 볼 수가 있죠. 그럼 얘는 2의 2분의 x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4인데 2분의 4는 2가 되죠. 따라서 2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얘는 4가 되겠네. 그죠? 따라서 얘가 t가 되니까 얘는 4t로 뭐가 되겠습니까? 치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t를 치환을 했기 때문에 어느 범위에서 바로 t가 양수 범위에서만 얘가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럼 얘도 뭐죠? 조건이 있는 부등식이죠. 조건이 있는 부등식이에요. 조건이 있는 부등식은 무엇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이용하여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본다고요? 바로 좌변은 y 꼴 2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로 보고 우변은 y 꼴 0으로 보면 얘를 바로 t로 바꾸었으니까 t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t축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2차 함수가 t축보다 위에 그려지든지 아니면 접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2차 함수를 그려주려면 요 2차 함수의 대칭축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대칭축을 구해보면 바로 t는 마이너스 2a가 2고 b가 마이너스 4죠. 자, 따라서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1이죠.
자, 이 문제가 위에 있는 416번과 다르죠. 417번은 대칭축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416번은 대칭축이 K로 나와서 어디 있는지 모르죠. 따라서 416번은 그 K가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 따라서 분류를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풀었지만 지금은 이 2차 함수 그래프에 바로 대칭축이 얼마예요? t 곧 1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이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바로 0은 여기에 있겠죠. 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그림은 어디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요것만 해당이 되는 거죠. 되겠나요?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되면 돼요? 얘가 바로 T축, 바로 T축이 바로 여기가 있어야 되겠죠. 얘가 바로 T축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그래프가 T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해도 된다는 말이겠죠. 그 말은 바로 이 2차 함수의 바로 최소가, 즉 T에 1을 넣어볼까요? 1을 넣어보면 얼마가 됩니까? 2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되죠. 이게 바로 t에다 1을 넣었을 때 y 값이 되죠. 얘가 이 t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0보다 커야 되고 즉 양수가 돼야 되고 t축과 접해도 되니까 그때는 뭐가 되어도 된다? 0이 되어도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가 이하하면 a는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이 그래프가 T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여기 최소값이 이게 최소값이죠. 즉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위에 양수가 되든지 또는 뭐가 되어도 되나요? 접해도 되니까 0이 되어도 된다는 거 꼭 그렇게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 조건이 있는 부등식은 뭘 이용한다?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거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418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t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얘를 보시면 여러분들 일단 모든 실수 x입니다. x고 얘가 가만 보면 바로 뭡니까? x에 대한 2차 부등식 맞습니까? 이거는 바로 2차 부등식이에요. 자, 위에 거는 자, x에 대한 지수 부등식이었지만 지금 이 문제는 2차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4가 되고 x의 개수가 이 전체가 바로 x의 개수예요. 그리고 얘가 상수항이죠. 근데 이 2차 부등식이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고 했죠. 얘를 이항해도 상관없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3의 t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죠. x가 되고 플러스 3의 t제곱에 얘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이항하면 플러스 4분의 5가 되겠죠.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4분의 11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얘가 0보다 크다를 놓고 생각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얘가 어느 부등식, 어느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절대 부등식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요 2차 함수를 생각할 때 이 2차 함수가 0보다 크니까 붕 뜨면 되죠. 맞죠? 이 꼴이 없죠? 이렇게 접하면 안 됩니다. 붕 떠야지 여기 있는 함수 값들이 모두 다 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항상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 말은 x축과의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이 없다는 말이죠. 교점이 없다는 말은 이 2차 함수가 바로 뭐? 흑원을 가져야 돼. 흑원.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흑은을 가져야 되죠. 따라서 판별식 D가 4분의 D죠. 작으니까 바로 0보다 작아야 되겠죠. 흑은이니까. 맞습니까?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 붕 떠야 되니까 교점이 있으면 교점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이 자체를 바로 방정식으로 본다면 바로 근이 없어야 되겠죠.
즉 흑은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그럼 짝수 판별식이니까 바로 반이 요거죠. 요거의 제곱이죠. 요거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4배에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식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랬는데 요식을 감아보니까 요식은 우리가 정의하기를 t가 지수에 있죠. t에 대한 지수 부등식이 되는 거네요. 제목이. 맞나요? 자, 그런데 어때요? 3의 t제곱이 똑같죠? 3의 t제곱을 a로 치환하면 얘는 a는 0보다 크다라고 치환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a-4의 제곱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4분의 11로 치환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됐나요? 그럼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a에 마이너 플러스 4가 약분하면 11보다 11이 0보다 작다가 되고 정리를 해주시면 a제곱 a는 마이너스 12a가 되고 상수는 플러스 27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죠. 3, 9, 27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서 사이 범위가 되죠. 따라서 A는 3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를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3보다는 크고 3의 T제곱이죠. 그럼 3은 3의 1제곱, 9는 3의 제곱으로 본다면 바로 미수가 3이니까 증가함수죠. 따라서 큰 놈이 크니까 부동 방향은 바뀌지 않아서 바로 t는 1과 2 사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얘는 여러분들 얘는 지수 부등식이 아니에요.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이 이 마이너스 4분의 5를 이항하면 0보다 크다. 모든 실수에서 즉 절대 부등식이니까 그래프가 붕 떠야 되겠죠. 그 말은 근이 없는 거죠. 흑은이고 교점이 없잖아. 교점이 없으니까 흑은이죠.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처리해 주면 되는데 이 부등식 자체가 t에 대한 지수 부등식이니까 자 반복 구조인 3의 t제곱을 a로 치환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419번입니다. 두 종류의 박테리아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자 A는 1분에 매분 한 개가 8개로 분열이 되죠. 자 1분마다 몇 개로 분열? 8개로 분열이 되고 자 B는 매분 한 개가 몇 개로 분열? 2개로 분열이 되네요. 자 근데 현재 몇 개 있나요? 현재 A는 한 개가 있고 B는 4에 10제곱개가 있습니다. 이렇게로 배양을 시작할 때 A, B의 개수가 같아지는 거죠. A와 B의 개수가 같아지는 것은 몇 분 후인가? 즉 X분 후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X분 후에 이 박테리아 개수는 현재 한 개가 있는데 1분마다 8개로 분열이 되니까 8을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또 1분이 되면 또 8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계속 한 개당 8개씩으로 분열되니까. 이 하나가 몇 개로 분열이 된다? 바로 8개로 분열이 되고 또 이 하나가 또 몇 개로? 또 8개. 각각 이 하나가 모두 다 8개씩 분열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그러면 8의 바로 x제곱배만큼 개수가 늘어나겠죠. 맞습니까? 8을 계속 곱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4의 10제곱개가 있는데 1분마다 2개씩 분열이 되니까 x분 후에는 2의 x제곱개만큼 분열이 일어나겠네요. 근데 이 A와 B의 개수가 뭐하라? 같아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8의 x제곱과 바로 4의
10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 같아지는 경우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3x제곱이 되고, 자 4도 2로 고칠 수가 있겠죠. 2의 제곱이니까 20제곱으로 적으면 되겠네요. 곱하기 미수가 2로 동일하니까 지수를 뭐 해주면 된다? 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수가 똑같기 때문에 지수 방정식이죠. 지수가 뭐 하면 되겠다? 같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x가 이항하면 2x가 되고 2x가 20이 되니까 즉 x는 얼마가 된다? 10이 되어서 바로 10분 후에 바로 A의 박테리아 개수와 B의 박테리아 개수가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0분 후가 되겠습니다. 하나당 8개씩 계속 분열이 되니까 바로 8의 x제곱계가 된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420번입니다. 자, 어떤 세균 A는 그 수가 1시간에 몇 배씩 증가한다. 자, 세균 A는 1시간에 몇 배씩, 2배씩 증가하고 세균 B는 몇 배씩, 4배씩 증가한다고 하네요. 두 접시에 각각 세균 A는 현재 A는 몇 마리가 있나요? 2마리가 있고, 자 B는 몇 마리? 4마리를 넣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 열어보았더니 두 접시의 세균 수의 합이 몇 마리다? 72마리였다고 합니다. 즉 몇 시간이 경과한 후가 되는지를 찾아보라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 X시간 후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전에 풀었는 박테리아 문제하고 똑같죠. 현재 2마리가 있는데 각각 2배씩 늘어나는데 X시간이니까 이를 X번 곱해줘야 되겠죠. 현재 4마리가 있는데 자 4배씩 늘어나는데 X시간을 오면 4를 X번 곱해주니까 4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2에 바로 2의 x 플러스 1제곱이 되고 얘는 4의 x 플러스 1제곱이 되겠죠. 잖아요. 근데 합이 72죠. 그러면 바로 2의 x 플러스 1제곱과 4의 x 플러스 1제곱의 합이 72가 된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럼 요 지수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2의 x제곱을 t로 두면 이 t는 양수가 되고 앞에 부분은 사실 얘를 보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바로 얘가 t니까 바로 2t가 되겠고 자 뒤에 부분은 굳이 야를 보지 말고 얘를 가지고 하면 자 4 곱하기 야는 2의 x제곱의 제곱이 되고 바로 4t제곱이 되겠네요. 얘가 7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요. 2로 약분하면서 모아봅시다. 2t 제곱이 되고 여기는 2로 약분하면 t가 되겠네요. 2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3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1하고 2하고 생각해보고 자, 얼마면 4하고 9하고 생각할까요? 9하고 8이니까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4와 2t 플러스 9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므로 t는 4가 되고 또는 t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는데 t는 양수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9는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려주면 2의 x제곱이 4가 되니까 4는 2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x는 2가 되어서 바로 2시간 후가 두 A와 B의 그 세균을 더하면 7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421번입니다. 자, 초기 방사능이 Y0인 어떤 방사성 물질이 일정 비율로 붕괴되어서
x년 후에는 방사능이 바로 y라는 것은 y0 바로 초기 방사능에다가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 x가 바로 몇 년을 의미하는 몇 년 후가 되는 거죠. 그죠? 요 y0는 뭐가 됩니까? 초기 방사능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50년 후에 방사능이 그랬죠. 그럼 이 50년은 바로 x년이 되겠죠. 그죠? 방사능이 그랬죠. 그럼 얘가 y인데 맞나요? 초기 방사능이 뭡니까? y0가 얼마? 2분의 1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50년 후죠. 50년 후. 자, 50년 후를 표시하면 그 방사능은 바로 초기에다가 곱하기 A의 X가 50이니까 마이너스 50제곱이 되죠. 그런데 그 Y가 뭐가 된다고 했나요? Y는 초기 방사능의 2분의 1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 Y 자리에 뭐를 대입하면 됩니까? 2분의 1 Y0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y0가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a의 마이너스 50제곱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라는 뜻을 나타내네요. 자, 이번에는 이 물질의 방사능이 그죠? 요 방사능이 바로 y가 방사능이 되죠, 그죠? 그 방사능이 초기에 몇 프로? 1%, 이 y가 초기 y0의 몇 프로? 의가 곱하기라고 그랬죠? 1%로면은 100분의 1이 되겠죠. 100분의 1y0가 되는 경우는 이 말이겠죠. 그럼 몇 년 후인가? 알파년인데 알파년 후에는 이 방사능이 초기 방사능의 1%, 즉 100분의 1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럼 여기도 y0가 되고 곱하기 a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y0가 약분되니까 따라서 a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얼마가 된다? 100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한 이 알파 값의 범위, 이 알파가 지수에 있는데 이 알파의 범위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알파의 값을 정확하게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A의 마이너스 50제곱이 2분의 1을 이용하여 이 a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100분의 1인데 이 100분의 1이 되는 이 알파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알파를 정확하게 찾으라는 뜻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요 푸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2분의 1하고 100분의 1을 좀 연관성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2의 거듭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실 100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들 64보다는 크고 128보다는 어떻습니까? 작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럼 이 64가 바로 2의 6제곱이 되죠. 자, 그럼 128은 2의 7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는 2의 6제곱과 2의 7제곱 사이예요. 자, 왜 100을 이렇게 2의 거듭적으로 생각했느냐면 100분의 1을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얘가 역수됐죠. 그럼 얘는 2의 6제곱 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역수를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이 100분의 1은 2의 6제곱 분의 1, 여기는 2의 7제곱 분의 1이 된다면 얘는 64분의 1이고 얘는 128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서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줘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요 100분의 1이라는 놈은 자 2분의 1의 7제곱보다는 크고 2분의 1의 바로 6제곱보다는 작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요 지수의 숫자가 바뀌어지는지 알겠나요?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100분의 1이 뭡니까? 바로 A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 자, 2분의 1이 7제곱이잖아요. 근데 2분의 1이 뭐예요? A의 마이너스 50제곱이죠. 그럼 얘는
a의 마이너스 50제곱의 몇 배? 7제곱배가 되고 얘는 바로 a의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할 수가 있죠. 얘도 2분의 1이 바로 a의 마이너스 50제곱이니까 얘의 6제곱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좌변은 얼마 되나요? a의 마이너스 350제곱이 되고 자, 가운데는 a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a의 마이너스 300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a는 1보다 크다 그랬죠. 그럼 얘가 정가 함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미수가 똑같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알파의 범위를 찾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지니까 자, 여기가 300이 되고 여기 350이 되어서 알파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자, 이 도식을 가지고 이 알파의 범위를 찾는 과정을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잘 연구를 해보세요. 이 100분의 1이라는 놈의 바로 a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잖아요. 나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알기 위해서는 이 100분의 1과 2분의 1은 그대로 연관성은 없어요. 그런데 2분의 1, 즉 a의 마이너스 50제곱을 쓰려면 이 100분의 1이라는 놈은 바로 64분의 1보다는 작고 128분의 1보다는 크다는 것을 이용하여 바로 우리가 알파의 범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약간만 연구를 해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